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없었다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이 테이프는 1999년 겨울 서울 외곽의 한 오래된 아파트 지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테이프에는 날짜만 남아 있었고 이름은 없었습니다. 이상한 점은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테이프를 재생하면 항상 같은 말로 시작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늦었습니다. 처음 이 테이프를 들은 사람은 관리사무소 직원이었습니다. 그는 청소 도중 먼지 쌓인 상자 하나를 발견했고 아무 생각 없이 카세트 플레이어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집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 동네에는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도 그 규칙을 글로 적어두지 않았고 누군가 알려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모든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밤이 되면 문을 2번 잠근다는 것. 첫 번째 잠금은 습관이고 두 번째 잠금은 확인입니다. 문을 2번 잠그세요. 문을 2번 잠그세요. 이 규칙을 어긴 사람은 아직까지 돌아온 적이 없습니다. 이 아파트는 총 42세대입니다. 이 숫자는 건축 도면에도 주민센터 기록에도 똑같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는 사람은 언제나 43세대이었습니다. 이상하죠? 하지만 더 이상한 건 아무도 그 한 명이 누군지 정확히 말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는 그를 조용한 남자라고 불렀고 누군가는 밤에만 다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름을 물으면 모두 잠시 멈칫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름을 불러본 적이 없네요. 그런데도 모두 그의 얼굴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기억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주민센터 직원은 기록을 확인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42세대 42명의 이름, 그리고 맨 아래 빈 줄 하나, 지워진 흔적도 없고 수정된 자국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비어 있었던 것처럼 그날 밤 처음으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 초인종도 아니고 급한 소리도 아닙니다. 마치 기다리고 있다는 듯한 느린 소리. 똑똑. 속삭이듯. 그 시간은 항상 새벽 2시 17분이었습니다. 문을 열지 마세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동안만큼은 절대 문을 열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에는 규칙이 하나 더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록은 듣는 사람을 기억합니다. 그의 존재를 처음으로 의심한 사람은 아무도 아니었습니다. 의심이라는 말조차 그때는 떠올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늘 그 자리에 있었고 늘 같은 시간에 보였으며 늘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그는 항상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을 걸면 대답은 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듣고 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상하죠? 그런데도 불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마주치면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주민 중 한 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을 보면 아직 괜찮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엇이 괜찮다는 건지는 아무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주민센터에 다시 문의가 들어간 건 우연이었습니다. 전입신고 확인 도중 담당 직원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여기 사람이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요. 컴퓨터 화면에는 분명히 42명의 이름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수 합계는 43명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전산 오류. 처음엔 모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항상 그래왔으니까요. 하지만 종이 기록을 꺼냈을 때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종이 명부에도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맨 아래 줄 아무 이름도 적혀 있지 않은 빈칸 하나, 천천히 반복, 빈칸 하나, 지워진 흔적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비워둔 것처럼 담당 직원은 연필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칸에 이름을 적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무슨 이름을 써야 할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분명 사람은 떠오르는데 이름만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이상한 일이 하나씩 쌓이기 시작합니다. 엘리베이터 CCTV 분명 사람이 타고 있습니다. 문이 닫히고 층 버튼이 눌립니다. 그런데 재생을 멈추고 보면 그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혼자가 아닙니다. 누군가 옆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은 보이지 않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은 프레임을 확대했습니다. 확대하면 할수록 화면은 깨지고 번집니다. 마치 그 부분만 기억을 거부하는 것처럼. 그의 집은 몇 층이었을까요? 사람들은 모두 다르게 말했습니다. 3층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5층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아예 그 집에 들어간 적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밤이 되면 그 집 창문에 불이 켜진다는 것. 늘 같은 시간 새벽 2시 17분 속삭이듯 2시 17분. 이 숫자는 이 동네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어느 날 주민 한 명이 용기를 냈습니다. 그 집 앞까지 가보기로 한 겁니다. 문 앞에 섰을 때 그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벨도 초인종도 없는 문. 그 대신 문 중앙에 손때가 묻은 자국 하나. 그는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두드릴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디를 두드려야 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그 주민은 꿈을 꿨습니다. 긴 복도, 불은 꺼져 있고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도 끝에서 누군가 서 있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그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라는 것을. 그 사람은 말했습니다.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런데 입을 열어도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음날 그 주민은 이사를 갔습니다. 짐은 정리되어 있었지만 이삿짐센터 기록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도 주민명부에서 사라졌습니다. 대신 빈칸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이제 이 동네에는 42세대 42명의 이름과 2개의 빈줄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도 지금 머릿속에 누군가를 떠올리고 있지 않나요? 얼굴은 있는데 이름은 없는 사람. 그렇다면 조심하세요. 이 이야기는 기억하는 순간부터 기록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상한 일은 항상 조용히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꿈을 꿨다고 말한 사람은 혼자였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요. 그의 꿈은 단순했습니다. 어두운 복도, 길게 늘어진 형광등, 끝이 보이지 않는 공간. 그게 전부였습니다. 며칠 뒤 다른 사람이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상한 꿈을 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한 사람. 2초 정적. 사람들은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들의 꿈은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복도, 꺼진 불, 긴 정적. 그리고 항상 같은 지점에서 멈췄습니다. 복도 끝. 처음에는 아무도 그 끝에
무엇이 있는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기로 한 것인지 말할 수 없었던 것인지 아무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입을 열었습니다. 거기 사람이 서 있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도 봤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항상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어둠 속에 서 있고 얼굴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름은 떠오르지 않았지만 존재는 확실했습니다. 꿈속에서 그 사람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서 있기만 했습니다. 그 다음 날, 그 다음 꿈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 발짝 앞으로 나왔습니다. 다음 날엔 두 발짝,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차례입니다. 그 목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속삭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도 꿈에서 깨어나면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상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꿈을 꾼 사람들은 같은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잠을 자는 게 두려워졌어요. 이유를 묻자 모두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꿈에서 끝까지 가본 적이 없어서요. 누군가 폭도 끝까지 도착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가면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을. 꿈은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형광등의 깜빡임, 바닥의 균열, 벽에 붙은 낡은 안내문, 그리고 그 안내문에 적힌 문장. 기록 중 어느 날 한 사람이 꿈에서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는 다음날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사망 원인은 심장마비.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집에는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벽에 연필로 적힌 글씨, 삐뚤삐뚤한 손글씨. 다녀왔음. 그날 이후 꿈은 더 많은 사람에게 찾아왔습니다. 아직 꿈을 꾸지 않았던 사람들까지 예외 없이. 폭도, 어둠 끝에 서 있는 사람.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도 지금 눈을 감으면 그 장면이 떠오르지 않나요? 정적 4초. 괜찮습니다. 아직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 꿈에는 순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레이션 아주 낮게. 그리고 아직 당신 차례는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계를 본 순간이 항상 비슷했을 뿐이라고. 하지만 어느 날부터 사람들은 시계를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이 몇 시인지 눈을 뜨면 항상 같은 숫자가 보였습니다. 2시 17분. 휴대전화, 전자시계, 벽시계 모두 같은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점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시간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초침은 움직이는데 분침은 멈춰 있었고 시계는 작동하고 있는데 밤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이 시간에 뭔가가 일어나요. 새벽 2시 17분. 이 시간은 동네 전체를 묶어두는 경계선 같았습니다. 밖은 조용했고 너무 조용해서 귀가 아플 정도였습니다. 그때 들렸습니다.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 누군가는 확인하지 않았고 누군가는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을 연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 무언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신문, 우편물, 봉투 모두 받는 사람의 이름이 지워져 있었습니다. 이름이 없었습니다. 우편물 속에는 종이 한 장, 짧은 문장.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밤에 잠들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잠들면 다시 그 시간으로 돌아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커피를 마시고 불을 켜두고 TV를 틀어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TV 화면 속 시계도 모두 2시 17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피할 수 없다는 걸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어느 집에서는 문을 아예 테이프로 봉인했습니다. 하지만 새벽 2시 17분이 되자 테이프는 아무 소리 없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집의 주민은 그날 이후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민명부에서 그의 이름은 지워졌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호흡 여백. 사람들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이 시간은 선택이 아니라 통과 절차라는 것을. 어느 날 CCTV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2시 16분 59초. 복도에 아무도 없습니다. 2시 17분 0초. 누군가 서 있습니다. 그 사람은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은 어둠처럼 비어 있었습니다. 프레임을 넘길수록 화면은 깨졌고 녹화 파일은 그 시점에서 항상 끊겼습니다. 속삭이듯 기록이 거기까지만 허용된 것처럼 그날 밤 꿈속의 복도에서도 시계가 등장했습니다. 복도 끝 벽에 걸린 낡은 시계. 그 시계는 항상 같은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2시 17분. 그리고 그 사람은 처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시간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이 이야기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라디오가 잡음을 내는 건 흔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새벽 2시 17분이 되자 라디오는 항상 같은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치지직. 그리고 그 사이로 목소리가 섞여 나왔습니다. 처음엔 말이 아니었습니다. 숨소리, 마찰음, 마치 누군가 마이크 앞에 가만히 서 있는 것 같은 소리. 볼륨을 올려도 내려도 목소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분명한 말이 들렸습니다. 기록을 시작합니다. 그 말은 누가 들어도 차분했습니다. 감정도 억양도 없었습니다. 마치 이미 수없이 말해본 문장처럼.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라디오를 끄면 목소리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집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귀가 울릴 정도로.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다시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 이번엔 라디오가 아니었습니다. 벽에서, 천장에서, 문 안쪽에서, 마치 집 전체가 녹음 장치가 된 것처럼 천천히 반복. 기록을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귀로만 들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직접 울렸습니다. 어느 집에서는 카세트 테이프가 발견됐습니다. 아무도 녹음한 적이 없고 아무도 본 적이 없는 테이프. 재생 버튼을 누르자 그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사람은 밤에 문을 잠그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엔 조금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두 번째 잠금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이름이 언급됐습니다. 그 순간 테이프를 듣던 사람은 비명을 지르지도 움직이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이 자기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정적 4초. 테이프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새로운 테이프들이 하나씩 늘어났습니다. 각각 다른 집에서 발견됐고 각각 다른 목소리를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톤은 모두 같았습니다. 감정 없는 차분한 기록자의 목소리. 이 사람은 문 앞까지 갔습니다. 이 사람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이름을 잃었습니다. 이름을 잃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입으로 말해보았습니다. 발음은 되는데 어딘가 낯설었습니다. 마치 남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라디오는 이제 임의로 켜졌고 임의로 꺼졌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2시 17분이 되면 같은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다음 기록 대상입니다.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혹시 자기 집 앞에 누군가 서 있지 않은지. 꿈속의 복도에서도 소리가 추가되었습니다. 발자국 소리, 종이를 넘기는 소리, 펜이 종이를 긁는 소리.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 말했습니다. 곧 끝납니다. 무엇이 끝나는지는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